화제의 모델 네. 키미 K3 왔습니다. 안에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네. 우리 LLM 고수 노트 모셨습니다. 고수는 아닙니다만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키미 K3인데 사실 키미 K3만 다루는 건 아니고 그냥 K3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LLM 구조들이 발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또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되새김질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키미 K3 7월 17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오픈 프론티어 인텔리전스다, 이런 얘기를 일단 처음 먼저 꺼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네. 프론티어 레벨급의 인텔리전스를 오픈시켰다. 이게 사실 거의 모든 기여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아주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키미 K2를 제가 여기서 한번 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1년 전이고요. 오픈 에이전틱 인텔리전스였다가 프론티어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 사이에 이제 비주얼도 붙였다가 코딩도 붙였다가 이렇게 했었죠. 지난번에 데이터 루브릭 툴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예, 만들었던 거, 그게 데이터 키미 만드는 거. K2였죠. 맞아요. 네, 대단했습니다. 에이전트 데이터 합성하는 거. 네, 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만들 수 있는가, 그 아이디어가 대단했고, 그게 그다음에 멋있더라고요. 뮤온 클립 오랜만에 나온 새로운 옵티마이저 네. 적용하는 거, 여기서도 K3에서도 뮤온 관련된 무언가를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뮤온으로 최적화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키미 K3는 사이즈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2008 트릴리언의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MOE 구조인데 액티베이션이 104빌리언입니다. 어지간한 댄스 모델 크기죠. 액티베이션이 100B예요. 네. 근데 일단 모델이라는 거는 체급이 중요하긴 합니다. 체급이 커야 똑똑한데 네. 이만큼 큰 체급의 모델이 오픈으로 내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감사한 학습하는 게 엄청 비쌌을 텐데. 그리고 사이즈로 치면 896개의 전문가를 6개 돌리는 MOE 모델이라고 했고요. 총 93층의 모델입니다. 익스퍼트가 거의 1000개인데 네. 16이라는 건 2%도 안 되는 스파시티를 가지는 건데 그렇죠. 더 작아졌네요. 이것도 달라졌죠. 스파시티가.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당시 전에 봤던 것이 이제 80대 3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QN3 넥스트 같은 모델들이 이제 83이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작아졌어요. 그것도 네. 사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컨텍스트도 100만입니다. 100만인 모델이 오픈 모델 중에 보니까 제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 딥식도 있고 미모도 있고 다 100만 이미 도달하긴 했던데 아무튼 얘도 100만짜리 모델입니다. 벤치마크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합니다. GPT 5.5와 오픈 4.8에 비견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더 좁기도 합니다. 벤치마크 요새 열심히 보나요? 저는 안 보는데 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하죠. 스킬 벤치라든지 네. MCP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싶을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터미널 벤치만 열심히 보거든요. 터미널 벤치. 아니, 왜냐면 터미널 벤치가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얘가 터미널 써가지고 네. 뭔가 작업을 하는 거 얼마나 툴을 잘 쓰느냐, 터미널에 있는 그쵸. 툴, CLI 툴을 잘 쓰느냐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게 제일 중요하던데요. 음. 그냥 어떤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네. 우리 영상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화질 바꾸고 뭐 오디오 분리하고 그래서 뭐 자막 인식 돌리고 해갖고 와 하면은 유튜브 다운받는 CLI 터미널에서 써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영상 포맷 바꾸는 도구 FFmpeg이나 이런 거 써야 되죠. 자막 뭐 받아와야죠. 하려면 네 그런 거 하는 뭐 웹에서 받아오든 도구를 다운받아서 쓰든 이런 거 해야 되죠. 네. 다 터미널에서 하거든요. 네. 그거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런 거라서 그렇죠. 저는 저거 엄청 열심히 봅니다. CLI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네. 그거랑 하나 더 보자면 프론트엔드 아레나? 거기서 키미 K3가 엄청 좋아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림 그냥- 그리는 거 보여주고 그랬는데. 네, 원샷에 그냥 웹페이지 만들어줘 이런 일을 우리 요새 많이 하니까 좀 네. 발표 자료도 보통 웹페이지로 만들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좀 알잘딱 잘하냐. 네, 그거 두 개 많이 봅니다 저는. 참고로 이 자료는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여담. 제가 요새 자료 손으로 만드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이미지가 약간 원시인처럼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원신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죠. 네. 보통 딸깍 많이 하는데 제가 감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정성 들인 발표 자료. 네. 그럼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benchmark도 있죠. 요즘 이게 재밌더라고요. GDP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일반 사람처럼 일시켰을 때 얼마나 잘하는지 보는 거죠. 부동산 업자처럼 해기 뭐 이런 거 있고 잡벤치 비슷한 거겠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추론 비용에 뭐 리즈너블합니다. 2.9달러에 14 이 정도가 지금 몰프란 데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문샷 AI의 공식도 3회 15 정도의 비용입니다. 네. 물론 딥식분만큼 싸진 않지만 그래도 꽤 저렴한 비용으로 보입니다. 역시 오픈웨이트가 모델이 나오자마자 네. 저 GPU를 운용하는 업체들에서 다 시작을 해서 가격은 3회 15 거의 맞추는 것 같고요. 토큰 펄세크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네. 음. 이게 또 오픈 모델들을 이렇게 서빙한 회사들은 사실
제작비를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엄청 저렴하게 해도 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죠.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니, 마진은 비슷하게 남겨야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제 컨트리뷰션 역시 스케일링입니다. 이 논문의 이 그 모델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오픈 모델로 할 수 있는 스케일링 어디까지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가장 큰 어떤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큰 것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이제 키미 K2랑 비교해 보면은 2.7배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아니, 저기서 뭐 주요하게 볼 만한 게 있어요? 사이즈 커진 거 말고는? 사이즈 말고 뭐 글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그거였죠. 아까 말한 엑스퍼트의 비율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 모델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텐션, 액티베이션, 무슨 MLP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전부 다 그 당시 소타를 다 붙여가지고 만들거든요. 네. 차곡차곡 붙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되게 약간 블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를 보면 다 약간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하기는 되게 좋은 그런 모델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모델을 연구하시거나 뭐 구조를 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꽤 도움되는 그런 리포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는 5가지의 어떤 핵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5가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텐션 레이어의 변화, 어텐션을 처리하는 또 하나의 그 컴포넌트, 그리고 MOE 구조의 변화, 마지막으로 위치 인코딩의 변화, 이렇게 5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거 하나하나씩 다 볼 건가요? 거의 오케이. 다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빨리 좋습니다. 가야겠죠? 아니 좋습니다. 문 BIT 멀티모달은 스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가 사실은 이전의 영상에서 어텐션 발전 방향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어텐션을 발전시키는 방향은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본 어텐션, 트랜스포머의 가장 기본 어텐션, QKV 곱해가지고 더하고 소프트엑스 붙이는 그런 어텐션은 너무 비싸요. 다 보는 건 좋은데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줄이고 싶은 게 가장 큰 제일의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하는 컨텍스트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연구를 제일 먼저 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리니어 어텐션을 붙여가지고 중간 상태를 압축하기로 합니다. 원래는 이제 모든 토큰들을 다 비교해야 되는데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하나만 비교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리니어 어텐션 또는 만바 계열의 모델에 얘기했던 리컨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범위를 줄이자, 어텐션을 만드는데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만 보고 나머지 나중에 합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이 2가지가 현재 모델 개발의 2가지 방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컨텍스트가 거의 1M 이렇게 왔는데, 그렇죠. 100만인데 1M 토큰을 서로 다 보면은 연산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면은 줄여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필요 없는 건 안 보거나. 그렇죠. 네. 캐시가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2가지가 나눠집니다. 이쪽은 리니어와 리커런트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QN과 키미 계열의 모델들이 가는 길이고요. 슬라이딩 윈도우는 누가 가는 길일까요? 미스트랄과 젬마가 가는 길입니다. 젬마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요? 네,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네. 젬마 3, 4는 다 이런 쪽으로 가고. 네. 근데 이제 압축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게 네. 뭐예요? 당연히 정보가 충돌하거나 희석되겠죠. 네. 내용을 다 한 번에 압축해버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넣습니다. 델타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중간중간 수정한 작업을 거칩니다. 이것은 제가 안 적었지만 RNN처럼 간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LSTM이나 중간에 과거 내용을 잊어버리자 이런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네. 2가지 계열을 나눠서 보고 나니까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저 파란색 네. 압축한다. 이건 어쨌든 다 보긴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 보긴 봐. 힐끗 보지만 어쨌든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범위를 줄이자는 거는 네. 먼 거는 안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안 볼 거야. 눈에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것들은 네. 연관성이 높을 때 더 자세히 보자. 뭐 같은 네. 컴퓨팅 리소스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롱 컨텍스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가 앞서 하네스 얘기를 했어요. 하네스가 파란색 모델들과 빨간색 모델들에 맞는 하네스가 다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컴팩션을 미리미리 열심히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최대한 몰아넣고 하느냐,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할 때도 툴 유스 기록들을 잘 남겨놓는 게 좋으냐, 중요 그렇죠. 결과만 남겨놓는 게 좋으냐, 이 메모리 관리하는 게 다 정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게 있겠죠.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문맥이 확 꺾여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자르니까. 근데 그렇죠. 저 친구는 계속 그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또 하나의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압축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충돌하고 희석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손실되는 정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여기서 이제 지금 하는 모델들이 하는 방식인데 평소에는 작은 걸로 하다가 중간중간에 저녁을 다 섞어주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현재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최근에 우리가 봤던 작년 말에 또 뭐 있었죠? 네모트론 시리즈가 있었고 그런 네모트론.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떤 식으로 막 섞거든요. 3일 3일 이렇게 섞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현재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빨리빨리 리니어로 가죠. 압축하면 정보가 다 사라지니까 네. 잃어버리는 거를 혹 까먹은 거를 한 번씩 쓱 다 보는 거죠. 네. 한 번씩만. 맞- 너무 맨날 다 보면은 연산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한 번씩만. 이게 약간 그래서 좀 애드혹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게 뭔가 막 무슨 좋은 설계라기보다는 약간 그 좀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만화식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죠. 빨리빨리. 입력이 주어지면은 이 친구들의 K와 V를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QK를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로 V를 합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구하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제곱에 비례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하기 때문에 다 더해야만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나중에 가야. 그게 문제였죠. 이걸 해결하려고 리니어 어텐션과 리컨 스테이트를 가지고 옵니다. 이 친구들은 뭐냐면 중간 과정들의 결과를 메모리로 압축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새로운 쿼리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RNN 같은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의 과정들을 누적하고 여기다가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맥락을 쭉 저장하는 방식이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한 개에다가 눌러 담고 새로운 거랑 대칭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계속 누적만 되니까 완화시키는 게이트를 추가합니다. 완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차를 빼버리는 구조예요. 아니 이게 이제 역사의 반복인데 네. 점점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기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네. RNN에서 따랐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원래는 네. 모든 토큰을 다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내용을 풍부하게 보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압축해 놓고 한 개만 비교하겠다. 지금까지 맥락을 한 벡터에다가 우겨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새로운 토큰과 비교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데타넷이었습니다. 이게 오케이. 20년대인가 그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25년에 GDN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그러면 문맥 경계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내용을 딱 압축해 놓으면은 중간중간에 경계가 바뀔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영향을 주게 되니까 아예 통째로 메모리를 감쇄시키는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메모리가 잊어버리는 단계를 더 세게 만드는 거죠. 통째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통편집. 네, 통편집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감쇄 레이어라고 붙이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게이트를 하나 붙인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이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GDN이라고 한 것이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난 크웬에 들어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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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네, 자꾸 뭐 너무 크니까 네, 까먹는 거 만들고 뭐 보완하는 거 만들고 네. 예, 통편집하는 거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이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게 25년의 일인데 여기서 한 단계 추가해서 이제 KDA 키미 데이터 어텐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에서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감쇄를 시키는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 내용들을 독립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붙이는 레이어를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키가 붙어있는 구조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을 다른 비율로 감쇄한 다음에 그거를 붙여가지고 데타넷에 붙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통으로 까먹나? 까먹는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좀 쓸데없는 정보를 쳐낸다라고 표현을 네, 할게요. 맞습니다. 저거를. 네. 근데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저 말이 쓸데가 없고 저렇게 해석했을 때는 저 말이 쓸데가 없고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네. 다방면으로 관점을 우리가 어텐션을 해서 네. 살릴 걸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관점에 따라 중요한 단어가 바뀌니까 네. 그 채널별로 다 각각 뭐 살릴까 죽일까 이런 것들을 네. 다르게 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붙이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다. 이게 보여집니다. 보면 이제 사실은 기존의 코드에다가 계속 뭔가를 붙이는 게 지금 계속 일이죠. 뒤로 갈수록 계속 자꾸 뭘 뭘 제거하고 기우고 있어요. 붙이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엄청 뭔가 혁신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트랜스포머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이거 트랜스포머가 아니에요. 물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 트랜스포머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텐션 구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이미 많은 기조들이 붙어서. 그러니까 RNN 얘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RNN과 트랜스포머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KDA라고 불렀는데 이 KDA를 3대1로 결합한 것이 이제 이 키미 K3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진짜 궁금해요. 왜 세계 한 개죠? 실험했겠죠. 실험해서 제일 좋은 거 다 골랐겠죠. 실험을 해봤을까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네. 3일 가다가 마지막엔 1이 또 붙어요. 네. 3일 하다가 마지막에 1 되는 거죠. 4의 배수가 아니죠. 예, 그건 왜 그런지 아마 마지막에 한 번 더 감싸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그림이 들어가고요. 더 KDA라고 했던 아까 보여드렸던 게이티드 데이터넷 더하기 레이어를 하나 붙인 그 KDA라고 하는 구조를
3개 쌓고 거기다가 MLA를 붙이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을 깨보려고 했는데 약간 지금 그 26년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네. 차력쇼처럼 보여질 것 같아가지고 뭐처럼 보인다고요? 차력쇼처럼 보여질 것 아, 같아가지고 차력쇼. 네, 약간 좀 올해는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저희 수식 한번 자세히 봤잖아요. 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수식 설명하니까 그 라이브 시청자 쑥 떨어집니다. 개미털기 같은. 이거 그냥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사실 뭐 레이어 구조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정도의 맥락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텐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를 연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가장 그제 현재 흐름은 델타넷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왔다. 그것이 여기에 어떤 설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질문. 네. 저런 수식 뭐 3대1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런 거를 만약에 안 넣었으면 성능이 어땠을까요? 3대1을 안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KDA 같은 걸 안 넣어요. 그냥 예전처럼 게이티드 델타넷으로 만들어요. 아, 전부 다. 네. 네. 근데 똑같이 3트릴리언 지금 2.8트릴리언이니까 네. 이렇게 모델을 스케일링을 키우고 네. 뭐 스파르시티도 좀 조절하고 뭐 저런 거 굳이 안 넣어도 네. 똑같이 스케일링 올려서 학습을 시켰으면 과연 키미 K3는 이 정도의 성능이 나왔을까요? 아, 테스트를 해봤을까요? 그분들이? 안 해봤을 것 안 같죠? 해봤겠죠. 해볼 만한 그게 없죠. 돈이 많이 나가니까. 당연히 저 스케일에서 테스트는 안 해봤을 텐데 네.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텐션을 갖다 기워 넣어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맞나? 정말 저게 필요한 게 맞나?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안 해봤기 그죠. 때문에. 안에를 봐야 아는데 볼 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케일링이 문제니까 과연 이런 하나씩 기워놓은 이런 알고리즘들은 스케일링을 키우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 아, 성능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네. 키우는 것 자체에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산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곧 성능 스케일링의 향상 기여다.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성능 향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항상 궁금한 거 이겁니다. 저렇게 넣어서 과연 연산이 얼마나 줄었지? 사실 이거는 연산을 줄이려고 네. 미니 어텐션 같은 거 압축하고 이런 걸 했는데 네. 그게 연산은 줄였지만 네. 문제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네. 하나씩 기우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시 늘어나죠. 파라미터가. 그렇죠. 다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스위트 스팟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라고 보이는데 네. 그래서 평가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계속 줄이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줄이고 그 줄인 파라미터를 어디다가 썼냐라는 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뒤에서 제 MOE도 막 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네. 그럼 그 줄인 거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게 진짜 얼마나 가치가 있는 네. 그런 연구이고 발견인가라고 네. 했을 때 그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약간 회색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봐야 되냐 아닌가? 이것도 어렵다. 하긴 그리고 이건 약간 주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니까. 물론 한평생 논문을 보고 살긴 했지만 좀 약간 인정할 수밖에 가방끈이 없네. 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프론티어 모델이 그렇죠. 약간. 프론티어 모델링이라는 게 네. 제 의견 주셨는데 연구랑 이제 가장 다른 게 네. if 그러니까 실험을 통제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실험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직관을 믿고 쭉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 거죠. 네. 프론티어라는 그건 게 조금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3대 1인데 1을 설명 아직 안 했어요. 네. MLA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Q&A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멀티 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인데요. 네. 딥식에 들어온 거죠. 네. 24년에 했던 딥식 V2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QKV의 그 어텐션 레이어를 이제 압축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와 밸류를 압축해가지고 작은 어떤 레이턴트 값에서 확장하는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구조를 이제 썼던 거예요. 여기다가 게이트를 붙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 QN3 넥스트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레이어를 붙여서 멀티헤드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붙이는 게이트를 추가했다는 거죠. 왜 이걸 붙였냐면 어텐션을 그냥 이어 붙이면 싱크가 생기기 때문에 맨 앞 맨 뒤를 보는 건 되지만 중간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번 더 레이어를 추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선했다는 그런 연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QN3 넥스트에 들어가는 내용이었고 3.5에도 들어갔고요. 여기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이 어쨌든 쌓여서 네. 이 모델 저 모델에 다 들어가는 걸 보면 그렇죠. 뭔가 그들은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뭔가 이제 좋긴 한가 봐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말이 되더라고요. 네. 어텐션 싱크 프리라는 게 뭐냐면 어텐션이 이제 맨 앞 맨 뒤는 크고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로스 인 더 미들 에러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쓰는 표현인데 롱 컨텍스트에서 맨 앞 맨 뒤는 보는데 중간이 떨어지는 상황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딥을 붙인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적용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텐션 레이어의 3대1 구조가 끝입니다. MOE 구조로 가기 전에 일단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LLM들 키미 K3, QN, 네모트론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리니어 또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다가 전역을 섞어주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리니어죠. 네. 왜냐하면 슬라이딩 윈도우는 진짜로 좋은 거를 우리가 사실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젬마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한 번만 하죠. 큰 스케일에서 좋은 거랑 작은 스케일에서 좋은 건 다른 얘기다. 큰 스케일에서 좋은 거, 진짜 프론티어 인텔리전스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구글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는데요? 그 뭐 현재 기준으로는 뽑으면 큰 거 만들던가요? 그렇죠. 아, 뭐 잼마를 제미나이가 좋은 게 잘 나오면 이제 예.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사실 하나 남았습니다. 어텐션에다가 뭘 또 붙여요.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레지듀얼 구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트랜스포머에서 그 업스테이지 때. 아 맞아요. 예, 맞아. 그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했었죠. 예. 아 그거는 편집 영상이 안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이브만 그러면 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어텐션에 들어가든 MLP에 들어가든 다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원의 값을 업데이트할 때 내 값하고 얘를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걸 씌운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구조죠. 네. 더하고 합칠 때. 근데 이걸 더하다 보면 이걸 딱 풀어보면은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원래 값은 계속 유지되면서 F를 씌우는 거다 보니까 이걸 쭉 돌리면 원래 비중이 계속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의 레이어가 계속 1대1로 들어가게 돼요. 자 조금만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H가 뭐죠? H는 히든이라고 하죠. 히든 레이턴트 밸류라고 하고. 네, 스테이트. 네, 그러면 1층의 값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인베딩이겠죠? 네. 인베딩이 들어가요. 어텐션을 통과하고 값을 한 개 들어가니까 2층의 입력 값은 나랑 내 어텐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MLP에 붙일 거니까 걔는 나랑 내 이거 넣은 거랑 이걸 어텐션 한 개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 직전 레이어 값이 계속 이제 선유도 더해지다 보니까 시그마처럼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레이어가 하나 쌓여 나가는 게 사실상 시그마로 붙는 거랑 똑같다. 네.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부터 가는 거다. 그래서 1층부터 계속 더해진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다 레이어마다 분명히 의미가 다를 건데 왜 이걸 다 똑같이 더하느냐. 그래서 네. 그냥 여기다가 한 번 더 웨이트를 붙여가지고 가중값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미리 먼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인베딩부터 해가지고 중간 모든 단계에다가 알파를 붙여가지고 계속 이제 게이트를 붙여요. 가중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네. 왜 저렇게 누적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을까요? 맨 처음에. 저게 좋으니까 저렇게 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수렴이 빨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리놈 말고 포스놈부터 시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포스놈은 저거를 이제 합친 다음에 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수렴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트랜스포머 설계했던 것이고 근데 그게 정보의 그 손실이 좀 심해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준 게 이제 그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처음에 더해버리고 압축을 하면은 이게 더하고 압축을 하면 계속 값이 크게 바뀌어 버리니까 네.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가자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롱 컨텍스트로 가면서 그 레이어가 깊어지면서. 근데 그냥 또 옛날 얘기를 한번 또 해야 되나? 레지듀얼 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거는 레즈넷이라고 그 전설에 무슨 넷이 있죠 다. 근데 이제 그때도 레지듀얼이라는 걸 왜 썼는가 하면은 학습을 잘하려고 쓰는 거죠. 그렇죠. 빠른 수렴이나 뭐 그렇죠. 빠른 수렴. 것들. 지금 네. 이게 빠른 수렴이라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왜 빠른 수렴이 되는가?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때 레지듀얼은 지금 이런 레지듀얼이랑 다른 얘기긴 합니다. 어쨌든 원 정보보다는 정보의 델타 차이 이게 더 데이터가 민감한가? 네. 이게 변화량이 더 크니까. 네, 그래서 델타를 보고 싶기 때문에 네. 레지듀얼을 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가공을 하고 의미 차이가 척척착 날 그쵸.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레지듀얼을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왜 이걸 쓸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DP에 따라서 출력의 그 파워가 일정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저게 계속 어텐션을 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니까 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점 얘가 진폭이 작아진다고 해야 네, 되나?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죠. 아 자꾸 옛날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한번 해보죠. 네네. 무슨 얘기죠 이번엔? 아유, 그러니까 베니싱 그라디언트랑 비슷한 네. 이치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말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가중합을 한다. 이러면 인베딩도 계속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비중을 넣어가지고 이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까지 블락이 많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네. 점점점 블락이 많아지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웨이티드 썸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텐션 레지듀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간 게 어텐션 레이어의 전체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은 MOE 구조입니다. MOE 구조는 좀 쉽습니다. 아까보다. 네. MOE 구조는 그냥 네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 노암 샤지오의 스위치 트랜스포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식 MOE, 그 다음에 레이턴트 MOE, 그 다음에 지금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잠시 잡담. 노암 샤리르. 오픈 AI에 계시죠? 그러니까 바로 알고 계시네. 네, 그거 지금 난리죠. 네, 노암 샤지르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아, 네. 트랜스포머의 원 저자 중 한 명이죠. 구글에 있었고 제미나의 아버지라고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시군요. 원 저자가 뭐 한두 명은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여러 명 계신데 퇴사를 하고 캐릭터 AI라는 회사를 네. 차렸고 그쵸. 너무나 많은 유저와 함께 큰 밸리에이션을 인정받고 구글이 다시 샀죠. 데려갔죠. 그러고 노암 샤지르 근무 조건으로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N년 아마 계약 기간이 다 끝났겠죠? 그리고 이제 옮기셨다. 왜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저 진짜 궁금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미나이의 어떤 개발, 그러니까 구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많았죠. 왜 그런 거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 하기도 막 그랬는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쓴 페이퍼 또 다른 엄청 많죠. 페이퍼. 네, 중에 하나 스위치 트랜스포머. 뒤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치 트랜스포머 이 구조인데 이 구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MOE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텐션과 MLP를 들어가기 사이에 그러니까 어텐션까지는 들어가고 그 뒤에서 MLP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일하게 하자. 이게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의 첫 번째 접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탑 1을 찍어주자라고 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아니지만 MOE 구조에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에서 탑 1을 골라주는 구조를 만들자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스케일링을 확 늘려도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흐름이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의 1이었어요 거의. 4명 중에 1명이 일하자. 또 그 회사가 훌륭한 딥식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제 스팔 싸게 가자 우리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문가들의 개수를 확 늘려버리기 시작합니다. 256개, 118개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죠. 그렇게 가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가면은 엄청 다양한 경우의 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세진다. 하지만 그러면은 불안정성이 세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쉐어드를 추가하자. 상근을 하나 둡니다. 약간 이제 에이스를 하나 두고 네.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때그때 거들어주는 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스파르스한 게 네. 좋더라라는 게 지금 현 구조들이 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죠. 이 네. 구조가 거의 표준입니다. 현재는. 뭐 그러면서 라우터의 뭐 로스를 잘 처리하는 기술 이런 것들 많이 발견하기도 했죠. 그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구조가 레이턴트 MOE입니다. 이게 24년 1월에 논문이고요. 그러던 찰나에 그 다음 해 이제 25년 26년인데 네모트론 3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가 엑스퍼트의 신호를 압축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퍼트에 들어가는 정보가 원래는 다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압축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레이턴트를 여러 개 쓰는 대신에 그 차원을 기존의 MLP 구조가 아니라 작게 만들자. 그렇게 하면 계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의 쓰는 그 비용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전문가 수를 늘리고 액티비티 수를 늘리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레이턴트 MOE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네. 결국 컴퓨팅 리소스 네. 혹은 뭐 메모리 리소스 이런 리소스들을 네. 어디에 어떻게 분배해서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기를 차원을 압축하자, 계산은 차원 압축하자 이런 거는 무슨 뜻이냐면 흘러다니는 정보량을 줄이고 익스퍼트 계산하는 파라미터 수를 늘리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결국 두 개 곱하기가 컴퓨팅 리소스니까. 저만큼의 정보를 다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에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네. 뜻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네. 설명한 게 네. 아까 앞에서도 그렇고 네. 다 결국에는 압축 이야기예요. 스케일링을 모든 게. 위한. 네, 네. 스케일링을 하려고 다 어딘가를 쳐내서 압축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3블루 1브라운 채널에 네. 올라오고 있는 영상 시리즈가 네. 제목이 네. Compression is Intelligence인가? 그렇거든요. 네. 압축이 곧 지능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압축을 어디를 잘 하느냐. 똑똑하게 정보를 잃지 않고 중요한 것만 잘 하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아. 그런 뭐 맥락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제 뭐 로라 같은 것처럼 줄이기도 하지만 사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델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실험들인데 네. 이걸 가지고 만든 모델이 바로 네모트론 3 시리즈입니다. 음흠. 울트라 있었잖아요. 네. 그런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다가 이것저것 더하면 이제 이 모델이 되는데 요거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뭐요? 이것저것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네. 약간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레이텐트 MOE에서 네. 이것저것 붙이니까 스테이블 레이턴트 MOE가 되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하는 테크닉들이 넣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미근 룰을 바꿔가지고 SINU인가 C룰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미근 룰가 처리하는 이 출력의 크기를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뭐 100 이하로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엑스퍼트 출력을 합산해가지고 좀 표준화하면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스테이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레이턴트 MOE 네.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네. 압축을 하니까 무언가 정보가 사라지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쵸. 그 불안한 거를 더 살리려고 무언가 또 기우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쵸. 중요한 거 날아가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걸 하려고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막 너무 많이 잃거나 너무 많이 튀어나오거나 튀어나오거나 너무 하나에만 집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쳐내주고 네. 스위글루도 밸류가 엄청 높은 걸 지금 잘라준다는 거잖아요. 너무 하나에 막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거 다 잊어먹는 그런 거를 쳐내주거나 여기까지도 제가 이해가 충분히 다 잘 됩니다. 네. 그러고 퀀타일을 찾아서 바이어스를 넣어준다. 야 여기에 이제 퀀타일 그러니까 곱하기나 이런 밸류 차이가 들어가는 건 네. 제가 이해를 하는데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거 네. 이해를 네. 하는데 퀀타일은 또 처음 보는데요. 네. 이 통계적으로 이제 순위 랭킹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렇죠. 잘 고른 거를 찍어주겠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야 랭킹까지 도입을 해서 네. 이거를 계속 이제 약간 개입을 하는 거죠, 학습 과정에. 네 랭킹 도입하는 건 진짜 처음 봐요. 아무튼 오케이. 이게 지금 계속 이제 MOE 구조의 어떤 그 중간에 그 애매함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음. 다음은 이제 위치 인코딩에 대한 얘기인데 노프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은. 네. 전 사실 노프란 표현을 잘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노프는 네. 기술 이름이 아닙니다. 네. 다시 미리 말씀드리면 노프는 뭐냐면 노 위치 인코딩이라는 뜻입니다. 안 쓴다 이런 뭐 뜻이에요. 밈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트랜스포머 초기에 이런 것들 했었죠. 사인파 그래프 벡터 구하기 이런 아주 옛날 걸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리 잘해봐야 4K 이하였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 값의 어떤 정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랬고 이거를 키우려고 우리가 뭘 했죠? 로프를 붙였죠. 네. 로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산 단계에서 모든 그 히든 값들을 회전시켜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많이 했죠. 많이 늘렸죠. 라마2, 라마3 뭐 이런 모델들이 막 4K, 8K 늘리면서 막 시작했죠. 그리고 32K까지 갔던 게 거의 일반적인 사이즈가 됐었고 맞아요. 아직도 32K 제일 많이 쓰죠. 네. 그게 이제 로프의 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로프의 같은데. 최대치. 네. 였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아직 한계가 있어요. 32K를 넘어가면 네. 배우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바로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뭘 하죠? 얀이라는 걸 붙입니다. 얀이라고 하는 것은 로프에 있는 중간중간 단계를 내삽해가지고 늘리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마다 개별적으로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치 레이어를 최대한 잘 넣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해주는 것이 완전 표준입니다. 얀까지 했는데 네? 여기도 지금 무슨 느낌이 드냐면 기우고 있죠. 아, 그렇죠. 이건 진짜 기욱이죠. 애초에 늘려놓고 네. 이렇게 사이를 하는 거니까 오케이. LLM 개발은 기욱이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네. 1렘까지 얀으로 했었나요? 얀으로 했었구나 1렘까지도 그 롱. 그렇죠. 네. 이렇게 성공한 모델들이 되게 많았어요. 얀도 사실은 3년 모델이니까 굉장히 그 업데이트가 좀 느렸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더 늘어나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고 사실 얀이란 건 문제가 뭐냐면 한 거를 늘려야 되니까 그 쓸데없는 작업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모델을 만든 다음에 다시 늘리는 작업을 거치죠. 네. 약간 후처리처럼 그런 것들을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노프는 뭐냐?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붙이고 기우는 게 병목이다. 우리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LLM 자체의 그 다음 토큰 예측 문제를 푸는 과정이 이미 위치를 담고 있을 것이다라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용들이 늘어나니까 뒤로 갈수록 아예 긴 컨텍스트를 다음 토큰에 보는 과정이 이미 거기에 녹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면 수식이 다르잖아요. 위치마다. 위치마다 수식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내용이 길어지니까 앞에 내용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네. 위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단어가 이게 사실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 어떤 토큰 단어가
뭐 앞쪽에 나왔냐 뒤쪽에 나왔냐 어느 네. 정도 위치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니까 얼마나 거리가 뭐냐에 따라서. 네, 네. 그런 것들 거리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게 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사실 아까 보여드린 어텐션하고 관련이 있겠죠.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텐션으로 이미 멀어진 거랑 앞에 있는 거를 차등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코히어였나? 여기서 만든 논문인데 네. 로프에 노프를 갖다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프를 씌워가지고 만드는 것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노프를 붙이는 걸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슬라이딩 윈도우를 붙일 때는 노프를 붙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결하게 하고 나중에 전역으로 할 땐 다시 노프를 해가지고 만든다. 이런 그렇죠. 구조를 왜냐하면 만든 거죠.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거는 네. 이제 작게 지금 보는 이 거니까. 키미랑은 이제 다른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상대적 위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지셔닝 코딩이 필요하죠. 내가 어디쯤 있는가 이런 그쵸. 걸 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슬라이딩 윈도우가 아니라 전체 압축해서 하긴 하지만 전체를 다 보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계속 보면서 블럭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조그만 단계에서는 봐야 되니까 봐야 되는 거고 네. 이 친구들은 로프를 씌우면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날려버리겠다. 이런 네. 맥락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한때에도 흐름이었습니다. 로프 노프 합치는 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노프만 쓰기로 한 거죠. 그게 네. 이제 키미 K3인 것이고요. 이런 구조로 좀 발전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실은 키미 K3의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요즘에 LLM들은 직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류를 하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는 온 폴리시 직류라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이게 좀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고도 지금 해주세요. 예고만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온 폴리시는 뭐냐면 스튜던트가 자기 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출력한 걸 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직류는 큰 모델이 뽑은 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작은 모델이 뽑은 거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작은 모델의 출력은 나쁘잖아요. 그럼 그거를 선생님이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의 흐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때 선생님이 여러 개면은 그게 이제 멀티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과 학습이 누구예요? 다 키미 K3예요?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또 좀 특이한 접근이지만 네. 이 티처는 특정 도메인을 잘하는 파인 튜닝 모델입니다. 아 키미 K3인데 네. 웨이트가 그런 걸 쓰는 거죠. 특정 도메인에다가 쭉 학습시켜서 그 도메인 예를 들면 수학만 쭉 학습시켜가지고 수학자라는 티처 하나 키미 네. K3 하나.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띵킹 머신즈 블로그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온 폴리시 디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잘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큰 모델에 붙인 사례들은 미모 2.5 네. 그다음에 딥식 V4, 키미 K3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또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 언폴리시 디스틸레이션에 해당하는 저 티처랑 스튜던트는 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키미 K3인데 자기 자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하기 나름이죠. 그거는 뭐 만들기 하기 나름인데. 나름이죠. 근데 네. 이제 보통 직류는 선생님하고 좀 토큰이 비슷해야 좋긴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어휘가 비슷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비슷한 걸 썼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내가 프론티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특정 도메인에선 내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구나. 네, 그렇죠. 근데 만약 이제 내가 최고다라고 네. 하면 내가 프론티어면 네. 저 티처가 네. 나 자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 자신인데 웨이트가 수학만 열심히 공부한 아니면 뭐 스킬을 단나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그렇겠네요. 걸 잘 만드는 게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머징도 하잖아요, 요즘은. 뭐지 요새 해요? 머징도 그런 거 있어요. 수학 잘하는 친구랑 네. 코딩 잘하는 친구랑 리딩 잘하는 친구를 섞어가지고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머징은 뭐 한동안 좀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것도 있던데 엔비디아 논문에서 뭐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맥락인데 직류를 좀 파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티처 중에 하나 딱 페이블 쓰면 딱 좋겠네. 직류 공격, 직류 공격 좋죠. 네.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학습 데이터 만드는 얘기. 여기는 또 지식 그래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태스크를 합성하는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뭐 샘플링을 해가지고 뽑았겠죠, 문제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터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주는 걸 해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휴머니티에 대한 코딩은 없으니까 다른 걸 가면은 뭐 어떤 분야에 대한 코딩을 하고 싶다. 그럼 그걸 만들어가지고 키워드 찾고 검색해가지고 문제 만들고 테스팅하는 식으로 만들었다. 근데 왜 그래프로 했을까요? 그래프가 멋있어서?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래프 전문가로서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랜덤 워크 같은 걸 많이 붙일 텐데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왜냐면
일반화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결과로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놔야 이제 강학습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태스크 정하는 거를 되게 다양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널리지가 네. 뭐 예를 들면 트리처럼 카테고리로만 분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네. 그러면은 옆 트리랑 얼마나 가까운지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을 좀 보기가 힘드니까 네네. 연관된 지식, 다른 분야에 있는 연관된 지식들을 잘 버무려서 태스크를 약간 만드는 게 범용 태스크를 만드는. 네, 범용 태스크를 만드는 게 필요해서 그래프를 먼저 만들고 했겠다라는 게 뭐 랜덤워크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해가 네, 됐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여기 있다는 게 좀 네. 흥미로웠는데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토가 또 그래프 전공자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전 한번 살려서 또 뭐 하셔야죠. 무전공입니다. 네, 네. 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노션에다가 또 어텐션 발전 과정을 좀 적어놨는데 네. 이거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 얘기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기본 어텐션부터 네. 어떻게 KDA까지 왔는지에 대한 식입니다. 아, 수식. 네. 네, 혹시 수식. 보실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연구자분들을 위한 수식. 네. 테크 리포트와 뭐 수도 코드도 있으니까 어텐션 레지듀얼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깃허브 문샷 AI네요. 네, 수도 코드밖에 없어요. 네, 이게 별도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3월에 나왔던 네. 이것만 따로 논문을 쓴 거거든요. 아, 이게 이제 키미 케이스에 적용된 거구나. 그리고 이거만- KDA도 사실은 키미 리니어에서 실린 연구예요. 그러니까 K3가 처음이 아니라 키미 리니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실린 방법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들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더 스파르스해졌잖아요. 왜 더 스파르스해졌는지에 대한 내용 혹시 있나요? 그 전체 파라미터 수 대비 네.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 수가 더 적어졌는데 네. 그거를 더 줄인 이유? 줄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양한 패턴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정말 엄격하게 보자고 하면 사실 스팔스한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전체 파라미터 대비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드는 거죠. 그건 그렇지만 전문가 수는 그렇게 막 많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익스퍼트 수가 그렇구나. 사이즈가 줄어들었지만 네. 이건 늘었지만 비율을 치면 맞네요. 그 말이. 지금 이게 2배 맞아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그 왜 그렇게 했냐는 얘기는 없는데 지난번에 나름대로 몇 그쵸. 퍼센트의 비율이 최선이다. 네. 이런 스케일링 스파르시티에 대한 스케일링 러 이런 실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랬었죠. 그쵸? 근데 바뀌어가지고 신기해서. 그쵸.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많이 부처할 패턴들을 잘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누가 일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더 스파르스하게 해야 네. 그래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네. 대응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은 뭐 힘들겠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배웠고요. 일단 뭐 궁금했고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감상. 감상. 모델 테크 리포트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약간 저는 직업이니까 보고 있지만 이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라마 2, 3는 정말 중요한 모델이어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과연 사람들이 이걸 공부할까?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 만드는 사람들만 그러니까요. 보겠죠? 근데 우리 라마 2, 3는 안 만들어도 다 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조금 이제 어떤 느낌일까? 그런 느낌이 이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되게 트랜스포머 아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런 좀 재밌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약간 에이전트나 이런 게 사실은 에이전트랑 아래 완전 이제 모든 분야의 그 약간 격전지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환경 설계하고 데이터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델 안쪽을 열심히 쳐다보는 게 네. 힘들다. 재밌긴 하지만 힘들다. 네, 힘들다. 근데 보면은 테크 리포트 저도 열어서 슥 한번 봤는데 일단 내용이 너무 많고요. 하나하나가 좀 어렵고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정신이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압축해서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을 모시고 네. 듣는 게 최고 효율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직류. 네, 증류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내용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뭐 서빙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잘 답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실 이게 아무튼 키미 K2보다 좋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여지긴 하는데 어텐션이군요, 역시 모든 건. 다른 얘기 잠깐 하자면 네. 문샷 AI
회사에 가면은 회의실인가? 뭐가 이제 그 밴드 이름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밴드? 네. 무슨 너바나 이런 걸로? 네. 그런 식으로 회의실인지 층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키미도 구독하지 않습니까? 키미 같은 경우에는 구독 요금제가 그 음악 빠르기로 되어 있어요. 뭐 알레그레 피아니시모 이렇게? 네, 알레그레토, 뭐 알레그로, 뭐 비바체 막 이런 식으로 요금제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용량에 대해서? 네네. 가격과 사용량. 신기한 스타일이 있네요. 네, 음악을 좋아하는 곳이다. 양지린 드러머였다고 하시니까. 양지린? 아 진짜요? 재밌는데요? 참고로 양지린이 그 문샷 AI의 대표입니다. 파운더. 로프는 얼추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KD에는 뭔가 어려운데 발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그 게이티드 에터넷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시면은 그 만든 사람이 쓴 브로그가 있거든요. 양송린이라는 사람이 쓴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잘 써놔가지고 그걸 먼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양송린? 네. 그게 우리가 했던 Q&3 넥스트에 있는 내용인데 네. 그게 사실 KT 에터넷. 네. 그게 지금 애들의 환각하고 관련. 그렇구나. 핑크 플로이드를 네. 좋아하는 게 환각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죠.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9시 반. 네. 딱 맞춰서 끝났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